네, 집중 분석 시간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그래도 순항하고 있는데 지금 악재가 해소된 게 아니라 악재를 안고 가고 있는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는 것이 좋을까? 지수는 계속 연속적인 상승을 보여줄까 고민 많으실 겁니다. 이런 고민들 오늘 풀어가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정다운 책임연구원과 스튜디오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악재를 안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중에서도 시장이 요즘 가장 두려워하는 그 단어가 인플레이션인 것 같습니다. 이런 우려 언제까지 저희가 안고 가야 되는 이슈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좀 높은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발표된 9월 미국 CPI 지표를 보면 5.4% YOY를 기록을 하면서 지난 5월 이후로 5%대의 CPI 상승률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좀 우려가 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느리게라도 이러한 인플레이션은 아무래도 지금 시점이 피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 여기서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은 얼마나 빠르게 내려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이전만큼 파월이 얘기했던 것만큼 트랜지토리한 인플레이션은 아닌 것 같다라는 시장 컨센서스가 있기 때문에 정말 내려갈 수 있는지는 체크를 해봐야 된다. 그리고 저희는 1분기 정도 된다면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그래도 좀 완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로는 총 3가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찌되었건 바이든이 공급망 훼손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라는 점입니다. 이것만으로 모든 게 해소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어찌되었던 대응을 시작해왔다라는 측면에서 유의미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머징 국가가 공급망에 있어서 우려를 좀 자아내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 역시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위드 코로나가 진행이 된다면 공장의 가동률이 올라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공급망 훼손을 어느 정도는 완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에너지 가격 또한 역시 저희 쪽에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유가가 좀 가파르게 올라와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유가가 올라왔느냐라고 본다면은 천연가스 상승에 따라서 대체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유가 강세 요인이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이 부분 역시도 EU와 독일의 행정적인 절차상 2022년 1월 정도 되면은 노드스트림 2에 대한 사업 인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 또한 좀 내려갈 수 있을 만한 시점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 1월과 1분기 금방 올 거는 같은데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연말까지는 계속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을 안고 가야 된다는 것도 그렇게 풀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러한 추세가 미국 연준의 금리 정상화 시기를 조금 더 빠르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지금 시점에서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자산 매입을 하는 부분을 끝내야만 금리 인상이라는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 1분기 정도에 경기가 어떻게 되는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실제로 완화되는지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11월 초에 이제 FOMC가 열릴 텐데 그때 확인해야 될 부분은 테이퍼링이 11월에 시작하거나 12월에 시작하거나 그 부분은 사실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그거는 서프라이즈가 아니고 시작이 어느 정도 받아들인 맞습니다. 상태다. 이미 9월 FOMC 의사록에서 그 부분을 이미 예상을 해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만, 경기에 대한 판단,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 위원들의 의견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꼭 확인해야 된다. 이 정도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세부적으로 의사록에서 어떠한 내용이 언급되는지까지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지수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죠. 지금 일단 지수 자체는 반등 추세가 쭉 이어지고는 있는데 추세 상승까지 코스피 3,050까지 갈 수 있을까? 언제라도 시장의 심리가 불안해지면 악재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안한데요. 기대감 가져도 될까요?
저희 회사의 의견을 아마 들어보신 분들은 익히 아시겠지만 저희는 조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려 요인들이라고 지적을 받아오는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에서 이어지는 비용 상승 부분, 그리고 공급망 훼손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이 기업 이익단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마침 또 3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막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은 이후에 3분기 실적을 기점으로 해서 이후에 실적 전망치가 더 하향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지수의 추세적 반등을 예상하기는 조금은 어려운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만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인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인플레이션 우려라든지 공급망의 회복이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어떤 개선의 조짐이 보일 때가 오히려 코스피 쪽에서는 반등의 시점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살얼음판을 걷듯이 조심조심 걸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래도 시장에 기대를 거는 건 3분기 실적 시즌이니까 3분기 실적 시즌을 저희가 이제 곧 준비를 하면서 어떠한 시작의 분위기가 형성될 거라고 예상을 하면 될까요? 서프라이즈니까 더 가니까 지금 매도, 아니면 실망감 있을 때 지금 들어가기, 어느 쪽을 봐야 될까요? 저희는 앞에서도 언뜻 말씀을 드렸다시피 3분기 실적 시즌이 실적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수치를 얘기해 드리면 코스피 기준 영업이익 70.3조 원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YOY 46.3%, QOQ로 13.7%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은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실적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데 확연하게 좀 달라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기저에는 1개월을 기준으로 추정치를 평균한 컨센서스와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한 추정치 컨센서스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는 것들은 3개월 추정치를 평균한 수치를 보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최근에 업데이트한 추정치들이 보다 발표 실적에 부합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1개월 추정치를 평균한 컨센서스로 보면은 3개월 추정치를 평균한 컨센서스보다 낮은 종목들이 상당히 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330개 정도, 330개 정도의 종목이 컨센서스가 있는데 이 중에서 약 134개 정도 종목이 3분의 1 정도가. 네. 1개월 컨센서스가 3개월보다 낮은 종목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이라서 실적이 기대치에 못 미치는 종목들이 이전보다는 좀 많아지는 환경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차이가 조금 있는 편인가요? 아니면 전반적으로 비슷한 상황에 모든 업종이 놓여 있나요? 업종별로 보면은 일단 전망치가 좋은 업종들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에너지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이런 쪽이 좀 좋은 상황이고, 나머지 쪽에 뭐 가전이라든지 이쪽이 좀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증가율 단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IT, 자동차, 소재, 에너지 같은 업종들이 이익 증가를 좀 주도하는 실적 시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좋은 앞으로의 전망이 조금 나왔으면 좋겠는데 3분기 잘 대비해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국 쪽은 어떤가요? 짧게만 좀 살펴보도록 하죠. 최근에 종목 연동 현상이 좀 심해서요. 미국 쪽도 상황은 비슷한가요? 미국은 그나마 좀 나은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냐면은 일단 은행주 실적이 잘 나왔다라는 부분은 이미 확인이 된 거고, 올해보다 내년에 대한 이익 증가율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이다라는 측면에서 조금은 긍정적인 상황인데, 미국 역시도 부담스러운 부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금융주가 잘 나온 실적은 맞는데 이 부분은 공급망 훼손이라든지 비용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약간은 비껴나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할 P&G 같은 종목들 이 어떤 언급을 하는지 꼭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공급망 훼손이라든지 포스트 코비드에 대한 기대가 이미 22년 1분기 이익 컨센서스에 반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좀 더 빨라질지 느려질지에 대한 체크를 해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는 증세에 대한 언급이 많았는데 컨센서스는 아직 그런 부분을 반영하지 않았다. 왜 그러느냐라고 보면은 21년도에 세전이익률에서 순이익률을 차감한 수치, 이게 3.2%포인트인데
22년, 23년을 보면은 3.4%포인트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법인세라든지 이런 증세 부분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영할 수 없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만 이게 구체화되면서 당연히 이익에는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크해야 될 사항이 되게 많네요. 그럼 종목 대응에 대한 질문 좀 마지막으로 들어야 되는데 좀 압축해서 한 줄로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아무래도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리고 이익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떤 기준으로 이런 종목을 선정을 하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1개월 기준의 추정치가 3개월 기준의 추정치보다 좋거나 최소한 같은 종목들 중에서 1개월 전 대비 21년도, 22년도 그리고 3분기, 4분기에 대한 매출과 이익 전망치가 상승한 종목들을 중심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숫자가 말을 해줄 거니 그쪽을 보고 좀 따라가는 전략을 저희가 꾸려야겠군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정다운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1부도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마감 전략 저희가 잘 짜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감 이후에는 효리부덕에서 많이 궁금하실 SK 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도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 2부에서 저희는 인사드릴게요. 잠시 쉬고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